안녕하세요. 류지연 변호사입니다. 지난 금요일 트럼프 행정부에서 새로운 policy 메모를 발표를 하고 그리고 언론과 SNS 상에서 굉장히 많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고 저희가 어떤 식으로 이해하고 대처해야 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policy 메모는 무엇인가라는 점을 이해를 해야 합니다. 폴리시 메모라는 거는 저희가 법이나 어떤 규정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행정부에서 행정부의 업무를 수행하는 에이전시에 요 법규 규정은 이렇게 해석하도록 한다라고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서류입니다. 이번 발표는 이민국에 대한 폴리시 메모고요. 이민국에서 심사를 하는 이민관들에게 요 규정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렇게 해석해라라고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준 것입니다. 이 폴리시 메모의 내용은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 영주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모든 외국인은 해외에 나가서 이민 비자 인터뷰를 받고 영주권자로 입국을 해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즉, 이 내용은 저희가 I-485라고 하는 외국인이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신분을 조정할 수 있는 절차가 더 이상 유용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I-140과 같이 청원서 단계까지는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청원서 단계까지는 이 폴리시 메모에 따라서 달라지는 내용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폴리시 메모에서 굉장히 강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이 비민 비자, 예를 들어서 F1이나 그런 신분으로 미국 입국할 때 유학만 하겠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놓고 이런 식으로 영주권을 차후 신청을 한다거나 미국 내에서 오버스테이를 하거나 어떤 식으로든 불법 체류를 한 후에 미국인 시민권자를 만나서 결혼을 해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이 절차가 적절하지 않다라는 행정부의 시각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 폴리시 메모가 나오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로스쿨에서 배운 이민법의 역사가 여기에서 도움이 될 거라고 상상을 하지 못했는데 이 I-485 절차는요, 처음부터 있었던 절차는 아닙니다. 1940년대 이전에는요, 모든 외국인은 여기 폴리시 메모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해외에 나가서 비자 인터뷰를 보고 들어오는 게 원칙이었고요. 저희가 1952년 이나라고 하는 Immigration and Naturalization Act 요거가 이제 나오기 전까지는 약간 선택적으로 예외적인 경우, 그러니까 이 폴리시 메모에서 얘기하는 그 상황이에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미국 내에서 신분 변경을 하게 해줬고 1952년 이나가 나오면서 미국 내 신분 변경에 대한 규정이 법규화되고 그 이후에 1960년대 이후부터 이 I-485 절차가 굉장히 일반적이고 그리고 스탠다드처럼 되는 절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폴리시 메모에서 얘기하는 모든 외국인은 해외에 나가서 비자 인터뷰를 봐야 한다. 이게 마치 세상에 처음 나온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저희가 약간 뒤로 백한다라는 느낌? 저희가 시민권에서도 그전에는 시민권을 신청하는 신청인의 도덕성 확인을 위해서 이웃들한테 인터뷰를 할 수 있다. 그거 나왔을 때 제가 이거 처음 있었던 얘기는 아니에요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지금 얘기하는 이 내용이 이민법상의 뭐 난생 처음 이런 건 아니고요. 예전에 실제로 있었던 내용이고 이나라고 하는 Immigration and Naturalization Act를 통해서 법제화된 일종의 그 절차가 일반화된 이 절차가 지금 현재 행정부의 이민 정책과 맞지 않기 때문에 폴리시 메모 형태로 이 법 규정을 다시 해석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한 것입니다. 이게 실제로 실행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분한 의견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선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약간 양치기 소년처럼 큰 게 폭탄을 던졌다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게 다시 이렇게 더 확실하게 되고 변호사들의 설명 요구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되고 소송이나 이제 넌프로핏 단체들의 항의나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씩 조절이 되면서 실제로 적용되는 범위는 한정되거나 축소되는 경우들이 실제로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번 발표도 이 내용대로라면 파장이 엄청납니다. 하지만 이게 정말 실행이 될 것인가? 그걸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첫 번째 이슈는요.
우선은 이 폴리시 메모에서 얘기하는 대로 모든 외국인, 영주권 받고자 하는 모든 외국인이 해외에 나가서 영주권 비자 인터뷰를 보고 들어와야 된다라고 하면 대사관에서 과연 이 숫자를 소화해낼 수 있는가? 지금 현재도 인터뷰를 해야 되는 사람들조차 다 하지 못해서 적체가 너무너무 심각한데 지금 숫자도 해결하지 못하는 해외에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인터뷰를 봐야 되는 그 케이스도 소화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미국 내에 있는 모든 영주권을 신청하는 사람들을 해외에 나가서 인터뷰를 보게 한다? 그렇게 한다면 우선은 국무성 그 해외 포린 서비스의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요. 적체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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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각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실행이 가능한가에 대한 질문이 있고요. 두 번째 이슈는요. 이민국 자체 이슈입니다. 이민국에서 I-485 요 절차를 처리하는 데 들어가는 인력이 상당해요. 근데 이 절차를 더 이상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민국 자체는 외국인의 접수비로 운영이 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I-485를 더 이상 접수하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히 큰 재원, I-485뿐만이 아니라 I-765, I-131, 그 I-485랑 같이 들어가는 취업 허가서랑 여행 허가서도 접수가 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민국에서 이 직원들을 유지할 수 있는가? 지금 폴리스 메모에서는 다른 일에 배정을 한다. 더 그 원래 에이전시 역할에 충실하도록 하겠다라고 하지만 감원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의 미국인들이 퇴사를 해야 되는 직장 잃어야 되는 상황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파장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는 미국 회사에 대한 피해가 예상이 되는데요. 영주권을 취득하는 외국인 직원, 그 방식이 취업 영주권이든 가족 영주권이든 모두 다 해외에 나가서 순서를 기다렸다 비자 인터뷰를 보고 들어와야 한다라고 한다면 그 인력에 의지하고 있는 외국인 인력에 의지하고 있는 미국 회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확실성이 커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외국인에 많이 의지하고 있는 스팀 분야 같은 경우에는 이 정책 때문에 회사의 업무 자체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행정부의 또 다른 압박으로 작용을 할 거고요. 네 번째는 불법 체류하신 분들에 대한 이슈입니다. 이제 불법 체류하셨던 분이 해외에 출국을 하게 되면 그게 비자 인터뷰를 보기 위함이든 뭐 어쨌든지 간에 출국을 하게 되면 3년 바, 불법 체류 기간에 따라서 3년 바 혹은 10년 바, 3년 혹은 미국 동안, 10년 동안 미국에 입국할 수 없는 그 제한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거를 알고서도 나갈 것인가?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이 policy 메모에서 얘기하고 있는 불법 체류가 줄어들 것이다가 오히려 더 안 나가는 상황, 영주권이나 이런 거를 받아서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영주권자가 돼서 신분을 취득을 하고 정식적이고 합법적인 커뮤니티의 멤버로 있는 게 아니고 더 불법 체류를 하는 상황이 더 늘어난다거나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이제 구제를 하기 위해서 601A라든지 601이라든지 이런 웨이버 정책이 있는데 이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과연 이 나가면 3년 바, 10년 바가 생기는 거, 요게 바로 그 메모에서 얘기하는 극단적인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희 이민 변호사들은 들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저희가 불법 체류에 대해서 옹호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은 제가 주요 문제, 즉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만 고려를 한 거고요.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을 제일 많이 하시는데요. 우선 지금 이러한 상황들 저희 처음 겪는 거 아니잖아요. 벌써 몇 번의 폭탄이 있었고, 그때마다 패닉하고, 그러면 저희 이제 최근에 신문 기사에서 봤는데 저희 이민 커뮤니티가 심리적인 불안, 이런 이민 정책에 따른 그 우울감, 심리적인 불안이 굉장히 크다라고 기사가 나온 걸 봤어요. 너무너무 이해하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 취해야 될 첫 번째 자세는
침착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내용이 어떤 식으로 USCIS가 실제로 실행을 할지, 어떤 게 지금 이 폴리시 메모에서 예외적이라고 얘기하는 상황이 될지, 그거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우선은 이민부에서 이걸 어떤 식으로 실행에 옮기는가에 대한 모니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렇고요. 이민 변호사 협회에서도 그럴 거고, 저희 동료 변호사들도 그럴 거고요. 지금 어떤 액션을 취하는 게 아니고, 지금부터 나오는 승인이라든지 거절이라든지 추가 자료 요청이라든지 이런 거에 지금 요번에 나온 폴리시 메모가 포함이 되는가, 어떤 식으로 해석이 되고 있고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되는가에 대한 모니터가 우선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폴리시 메모가 실제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많은 것들이 지금 바뀌어야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양식, 이민부에서 나오는 양식이 바뀌어야 되고, 그러면 취업 허가서라든지 여행 허가서는 어떻게 할 것이며, 인터뷰 직전에 나가게 할 것인가, 아니면은 뭐 아예 485로 이제 체류 신분을 유지하고 있었던 그 많은 신분들이 다 그냥 나가서 대기하게 할 것인가, 이런 어떤 식으로 이거를 풀어나갈 것인가에 대한 행정 조치들에 대한 관찰도 저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유효한 신분을 가지고 있다면 그 신분을 유지하는 것은 무조건 탑 프라이어티입니다. I-485를 접수했다고 해서 나 I-485를 접수했으니까 이제는 괜찮아. 신분 포기. 이거는 이제 옛날 얘기고요. 어떤 식으로 이게 진행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면 I-485를 접수하는 것과 별개로 무조건 신분 유지는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만약에 아예 485 접수가 임박했다라고 한다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접수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물론 이 접수비를 날릴 가능성이 있지만 이 내용이 어떻게 적용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무작정 기다리는 것보다는 우선은 기차를 타는 게, 기차가 그 다음역에서 정차해서 다 내리세요라고 하더라도 우선은 기차를 타는 게 현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I-485가 접수가 되는 한, 이민부에서 접수비를 받고 프로세싱을 하는 한, 결과가 나오지 않고 홀드되는 기간이 있더라도 우선은 그 기차를 타고 본다라고 보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다이나믹했던 시절이 없어요. 제가 이민법 10년 이상 하면서 이렇게까지 다이나믹했던 적이 없는데, 그 다이나믹한 내용들이 다 너무 반이민적이고, 그리고 저희 상상을 초월하는 거라서 저도 다소 당황스럽기는 하지만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한번 지켜보시는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